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강의 내용은 돈이에요. 돈. 코로나가 끝났는데 고금리 시대가 와서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막 상가를 내놔도 막 팔리지도 않고 막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국이죠. 이럴수록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우리 사주를 같이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깊게 들어가고 싶어요. 예. 재물, 사주에서 이야기하는 재물,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재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눌 겁니다. 네. 사주로 보는 돈에 대한 이야기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돈이죠. 돈이요, 돈. 재물. 이 재물은 우리가 사주 공부를 조금만 하다 보면 알아요. 뭐예요, 이거? 이거 재성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재성. 그래서 무슨 얘기 합니까? 식상생재 하면은 돈을 좀 벌어요. 네, 뭐 나아가서 신왕, 제왕 하면 돈을 벌어요.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 얘기 다 핵심은 재성이요, 재성. 그쵸? 왜? 식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생을 해주죠. 뭐를? 재성을. 그럼 재성의 기운이 우와, 난 강하다 라고 해서 재를 끌어오는 거고, 신왕, 제왕 하는 건 뭐예요? 네. 내가 나도 강하고 재성도 강하니 내가 너를 극으로서 컨트롤하고 소유하겠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러한 얘기들이 전부 다 재성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무제사주는 재성이 약하면, 식상이 약하면, 신왕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틀을 지금부터 깨보실 거예요. 사실 무제사주여도요, 식상이 없어도요, 돈 굉장히 잘 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많이 보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재성이 없는데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픽업, 식상, 재성, 관성. 우리가 식성별로 보면은 픽업,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있죠. 여러분, 얘네들 전부 다가 돈이에요. 이게 다가. 자, 재성은 사주에서 재물을 의미해요 라고 하죠. 이것은요, 여러분,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죠. 한 발 더 들어갈 거라고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생재로서 돈을 벌어요 라는 거, 이거는 내가 활동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움직이는, 즉 어떠한 노동력으로서의 결과물이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상을 어떻게 써서 돈을 벌어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인성으로는 돈을 못 법니까? 관성으로는 못 벌고 비겁으로는 못 버냐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전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벌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비겁으로 돈을 버는 건 뭐예요, 여러분? 비겁. 비겁이 강해요. 막 재성도 없고 막 그래, 막 비겁만 강해. 막 비겁이 돈을 버는 건요, 이거는 일단 자신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추진력. 네. 이것들로 하여금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 리스크 감당. 그래서 비겁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금융,
특히 대출 관련, 대부업 이런 쪽에서 돈을 끌어옵니다. 예. 우리 비겁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얘네들이잖아요. 자신감이 있거든요. 무슨 자신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출 대부로.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자, 저 1억만 빌려주십시오. 1억을 줬어요. 첫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걸 줄 때 그걸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리스크를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와, 나는 파산했고 몰라, 나 도망가야지. 그래도 내가 그 돈을 받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감이. 제가 비록 얘를 지금 대출, 대부업 이렇게만 했지만 현대사회에 리스크를 감당해서 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겁이 많은 분들 사업할 때 유리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걸 감당하거든요. 내 사업이 이제 신생으로서 딱 들어가는데 이 업계에서 망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그 리스크보단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신감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 대부업과 같이 혹은 사업과 같이 새로 신생으로 뛰어드는 그런 쪽으로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우리가 주의할 점 있죠, 여러분. 비겁으로서 돈을 버는 건요,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내 자신감이 너무 높으니까 내가 그 업계 들어가면 무조건 1등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감당해야겠구나 라는 생각 이전에 내가 할 수 있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겁으로서 돈을 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크게 벌어요. 단 빠르고 크게 망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어떠한 개인이 비겁으로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에 뛰어들어도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죠. 그런데 비겁이 이걸 알아도요, 나는 이거를 돌파해 나갈 거야 라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운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예. 비겁이 많다는 건 일단 신앙한 거잖아요. 예. 재성의 운이 오고 대세운에서 받쳐주고 이러면 빠르고 크게 벌겠죠. 그래서 비겁이 많으신 분들 돈 충분히 벌어요. 단 비겁이 많으신 분들이 주의할 점은 내가 빠져야 될 때, 잠깐 물러서야 될 때, 투자보다는 안정을 꾀해야 될 때를 잘 파악을 해야 유지력이 있겠죠. 예. 단순히 재물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없다로 나누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어떤 기운을 쓰고 있고 현실에서 그 사람은 어떤 일로서 또는 그 사람의 환경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영향력이 다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겁으로서 돈을 번다라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로서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빠르고 크게. 네. 자, 그럼 식상으로 돈 버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자, 식상으로 돈 버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왜 익히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식상은 재성을 생해주죠. 식상생재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와 굉장히 밀접하게 있잖아요, 재성과. 식상으로 번다라는 거는 성장의 의미. 성장. 이게 뭐예요? 키우는 거. 키우다. 네. 그리고 앞에 서서 이런 걸로 돈 버는 거예요. 식상으로 돈 번다. 재성이 없더라도 식상이 있으면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성장 키우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뭐 큰 틀에서 선생님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강사, 가외 이런 선생님이겠죠. 왜? 선생님이 진짜 이게 공직 있는 선생님이라면 관이겠죠.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1타 강사 선생님 돈 못 법니까? 네. 이분들 그냥 식상으로 그냥 끌어모으잖아요. 그쵸? 그리고 키우다 성장시킨다, 요거는 우리가 농업, 수산업
네, 뭐 축산업, 양식업 이런 영역에서 탁월하게 돈을 벌겠죠, 여러분. 네, 요즘에 여러분 AI 농장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곽강받는 직업 중에 하나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식상으로 돈 버는 거예요. 이게 식상으로. 네. 그리고 앞에 서서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얘는 연예인, 네, 뭐 여기 아이돌도 있을 거고 당연히 이 영역도 앞에 서서가 되겠죠. 돈 벌죠. 네. 다 식상 쓰는 거예요. 다 식상. 제가 없어도 식상으로서만으로도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여기서 생재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으로 예를 들면은 와 열심히 연예인 막 아이돌 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쟤는 그 결과물이죠. 이거에 대한 결과물은요 큰 무대가 되겠죠. 무대에 서는 거예요. 무대에 서는 거. 재성이다라는 것이 돈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커리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커리어를 바탕으로 이 아이돌은 뭐 예를 들면 뭐 엠넷 어디 뭐 미국의 어느 미국의 어느 시상식에 올랐어 막 이 큰 무대가 재성이 되는 거죠. 커리어가 돼서 다시 식상으로 돈 벌기가 캐파가 커지죠. 이렇듯 얘네 둘은 떨어질 수는 없으나 내가 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식상으로도 충분히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 뭐 농업, 수산업, 축산업, 뭐 AI 농장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예시일 뿐이에요. 현대 사회에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장시키는 것들 뭐 있어요? 요새 브리더 이런 거 아세요? 브리더. 우리 반려동물 잘 성장시키고 또 어떤 그런 혈통서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려인을 찾아주잖아요. 반려동물에게 반려인을 찾아주잖아요. 이런 브리더의 역할. 지금 1000만 반려인 시대가 넘었다고 해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 식상이잖아요. 잘 성장시켜서 좋은 반려인에게 함께 사세요. 함께 가족으로서 삶을 영위하세요. 예. 식상으로서 쓸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하다. 예. 그래서 성장하고 키우고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관성으로 가보죠. 자, 관성으로 돈을 번다. 자, 여러분 이거 딱 느낌 오잖아요. 예.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직에 있습니다. 재물운이 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공무원분들도 상담을 왕왕 받으러 오세요. 네, 근데 재물운이 좀 있을까요? 라고 할 때, 뭐 새롭게 투자나 이런 것들에 손을 내미셨나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직에 있어요. 재물운을 바래요. 당연해요. 사람이니까. 근데, 겸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투자 잘못하면 너 어디서 뭐 정보 얻어가지고 한 거냐 막 이렇게 구설에도 오르는 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정당한 뭐 어디 주식 뭐 일부를 이렇게 해서 투자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있나를 물어봐요. 그러면 재물운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 관성으로 돈 버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공직으로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번다. 이러면은 관성 쓰시는 분들이 아유, 난 결국 큰 돈 못 만지겠구나. 자, 여러분, 공직이다라는 것은요 안정적인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장점이 굉장히 커요. 네. 우리가 식상생재야라고 하는 거는 다소 불안정하죠.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시기 같을 때 식상생재 다 막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공직이라는 것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공직으로 돈을 버는 거는 가능성이 높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건 호봉에 대한 얘기예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공무원, 공직자들은 철밥통이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재물을 더 많이 취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재성으로서 말하는 재물은 뭐겠어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승진할 수 있느냐, 혹은 유리한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느냐. 이 유리한 자리는 뭐예요, 여러분? 승진에 유리한 자리겠죠. 예를 들면 막 경찰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막 청와대로 딱 발령난 거예요. 그러면 당장의 어떤 공직으로서의 일이 힘들고 빡세고 막 그냥 막 교대 근무에 막 지치더라도 이거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관성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 제가 지금 공직으로서 예를 들었지만요, 사기업으로 예를 들어보죠. 대기업인 거예요, 대기업.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 관성으로 돈을 번다. 그럼 뭡니까? 당연히 승진이죠, 승진. 혹은 부서의 이동. 예, 연봉이 좀 더 높은 부서예요. 예. 자, 관성으로 돈을 벌어요. 대기업에서 뭐 이제 이사진, 뭐 상무 이런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돈 못 법니까, 여러분? 아니죠. 차도 나와, 비서진도 있어. 또 대기업의 이사입니다, 대기업의 뭐 상무입니다라는 그 타이틀에 대한 명예도 얻어. 아, 또 연봉이 적습니까? 그쵸? 부수적인 것도 있고. 뭐 나아가서는 여기 회사 명의로 된 집에서 뭐 몇 년간 이 직급을 유지하는 동안 계세요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재물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랑 비교해 볼게요. 저는 동네에서 치킨집에서요 잘 됩니다. 뭐 월천 정도 벌고 있어요. 월천 버는 거 굉장히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저는 뭐 땡땡 기업에 지금 뭐 상무입니다. 네, 뭐 연봉 따지면 뭐 실수령이 한 800, 9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네. 관성으로 돈 버시는 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벌면 돼요. 내가 공직으로서. 그리고 얘는 안정적이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성으로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인성으로 돈 버는 거 가보죠. 자, 여러분, 인성으로서 돈을 번다.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인성으로서 돈을 번다는 게. 인성은 우리가 문서, 네. 뭐 몰두하는 기운, 몰두한다. 뭐 이러한 의미들 있잖아요. 뭐 어머니도 있고. 근데 오늘은 돈이 주제죠.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 돼요. 문서. 그냥 제가 여기 한번 적어보죠. 유치권, 판매권, 저작권, 음원, 도서. 인성은요, 여러분, 세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세팅해 놓으면 그냥 재성과 규모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식상생재와 규모가 아예 달라져요. 관성으로 버는 것과 완전히 규모가 달라져요. 인성으로서 돈을 버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이거는 우리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도 언젠간 제 아내에게 사줄 거예요. 네, 언젠간. 한 60년 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맞나요? 마크, 이거? 벤츠. 남자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얘는 백이라고 할게요, 백. 얘는 차. 자, 여러분, 에르메스 백을 들었어요. 벌써 좋죠, 여러분, 기분이. 네. 자, 벤츠 차를 탔어요. 이거는 여러분, 가방과 차라고 하는 물건이 있지만 얘와
얘라는 이미지. 무슨 이미지예요, 이거? 브랜드 이미지죠. 브랜드 이미지를 함께 사는 거잖아요. 큰 돈을 주고. 이게 뭡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인성이에요. 에르메스에서 요런 디자인의 연필을 판다고 생각해봐요. 네, 2,000원에 팔겠습니까, 이걸? 공 2개 정도 더 붙여서 20만 원에는 팔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이 있었어요. 기능이 똑같아요. 네. 스트랩이라고 하고 이 시계 끈 그거만 이제 에르메스 색이고 뭐 약간 노란 끼리끼리한 그런 색. 금액이 훨씬 비쌌습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브랜드 이미지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 물건도 물건이지만 브랜드 이미지인 거예요. 벤츠 타면 딱 앞에 그 벤츠 마크 있잖아요. 그거를 함께 사는 거죠. 이게 인성이라고요, 여러분. 유치권, 판매권 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 내가 여기 유치하고 내가 여기서 판매하는 권한이잖아요. 저작권, 음원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 이것도 작가분들 베스트셀러 올라가면 그거 받잖아요, 돈. 인쇄라고 하나요, 그거? 인성으로 돈 버는 건 어떤 기운보다도 캐파가 커요. 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뭐 이거 제가 좋아하는, 제가 당당하게 매장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죠. 막 뭡니까 이거 다 이거 얼마예요 할 수 있는. 예. 나이키도요,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죠. 왜? 그게 캐파가 크니까요. 네. 이 식상생재로 예를 들어요. 야, 물건 빨리 좋게 많이 만들어. 빨리 전 세계에 뿌리자. 당연히 이것도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큰 돈을 쓰는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에. 그래서 인성에는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있죠. 이 캐파가 작습니까? 사실 부동산 이렇게 하면 나 10년 연봉 다 꼬라 박았어. 대출 받아서 막. 얘가 부동산이잖아요. 캐파가 훨씬 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인성과 재성에 대한 구별을 좀 할게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자, 재성이다라고 하는 거, 인성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우리가 돈의 가치를 매기는 게 시대적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자, 주식으로 예를 들게요. 주식은 지금 인성이에요, 재성이에요? 주식은 재성에 속합니다, 지금. 인성 아니에요. 옛날에 증권 발행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는 인성이었죠.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재성이죠. 재성은 현금화를 당장 혹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재성. 인성은 현금화가 힘든 거. 현금화가 당장 힘든 거. 현금화가 힘든 이유는요, 사실 여러분, 이 캐파가 커서 그래요. 이번에 저스틴 비버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음원을 다 어떤 회사에 팔았다라고 해요.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근데 회사한테 가서 내 거 사주쇼. 그럼 바로 팔리겠습니까? 협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문서가 왔다 갔다 했겠죠. 그만큼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금화를 시키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집 파는데, 내 상가 파는데, 권리기 좀 받고 팔고 싶은데 단기간에 당장 됩니까? 현금화가 안 되죠. 이런 건 인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금화랑 단기간 이런 게 빠른 건 재성. 그러면 뭐죠? 비트코인. 얘는 인성이에요, 재성이에요? 재성이에요. 바로바로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인성과 재성은 이런 차이점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좀 알면 좋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요. 제가 돈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면, 시기적으로 코로나의 고금리 시대에 이제 도래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을 시기예요. 그러면 내 사주에 식상생재가 안 되던, 뭐 신왕제왕하지 않던, 재가 없던,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주 보고 대세운을 보면서 아, 나는 지금 인성으로서 좀 나아가야 될 텐지 관성으로 가야 될 텐지, 예, 식상, 비겁 어떤 쪽을 내가 쓰는 게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화두를 좀 던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주에서 돈, 재물을 재성으로 보는 것은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네, 봐야죠. 재성은 재물, 어떤 재물?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간에 당장 이런 재물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 하나만이 돈이 아니다. 식상으로서, 관성으로서, 인성으로서, 비겁으로서 벌 수 있는 돈들이 무궁무진하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는요. 우리가 보통 사주 얘기를 할 때요. 오행이 다 있어요. 이런 사주들 있죠. 네, 목화토금수가 다 있어요. 라면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비겁이 다 고루고루 있어요. 라는 사주잖아요. 이런 사주들은 어때요? 큰 재물을 취하기에는 다소 불리할 수는 있어요. 네,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그 기운을 쓰면서 벌면은 더 유리할 수 있겠으나, 그렇죠? 대신 크게 망할 일도 없겠죠. 안정적이겠죠.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눠드려요. 해서 여러분, 경기가 힘들고 내 마음도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저 또한 그럽니다. 예. 그렇더라도 내 사주와 내 현실을 같이 반영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 재물의 방향, 그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사주로 보는 돈, 재물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세요. 저는 사주세요.